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라고 하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는데 이 AI의 분야가 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머신러닝이라는 이야기와 딥러닝이라는 것을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2016년도 3월에 벌써 이세돌과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바둑 대결을 하면서 이때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세돌 구단은 단 한 번만 AI에게 이기게 되고 AI가 내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알파고라는 게 있는데 이 알파고라는 거는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모델인 거죠. 그리고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2010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4년도에 구글에 인수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벌이게 된 거죠. 딥마인드라는 AI 회사도 있었지만 이것 이외에도 엔비디아, 퀄컴, 센소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은 이후에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사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둑처럼 이렇게 두면 이렇게 수가 나올 거다라는 경우의 수에 대한 학습을 한 AI 말고 뭔가 창조적인 것들까지도 AI가 침범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들 말이죠. 이 그림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그림을 바탕으로 사진과 같이 합성을 해서 AI가 만든 겁니다. 이때 사용된 AI를 Deep Drea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조적인 영역, 예술, 그림 이런 영역들도 AI가 침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AI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AI라는 건 사실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에 불과하죠. AI를 부르는 말들은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 프로블럼 솔빙, 딥러닝, 머신러닝, 로보틱, 뉴럴 네트워크 다양한 용어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제일 포괄적인 내용이 바로 AI,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고 그 밑에 존재하는 게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을 떠나서 좀 더 진보된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딥러닝인데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있은 이후에 AI는 딥러닝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딥러닝이 머신러닝을 추월하는 현상들이 곧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알고리즘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AI는 인풋이라는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프로세싱을 거치고 결국에 결과를 도출해내는 아웃풋을 내는 3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뱉어내는 이런 행위들과 비슷한 거죠. 이 3단계의 처리 과정에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사람이 이거를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렇게 분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주게 되면 기계는 이거는 이쪽으로 분류됐으니까 요거 비슷한 거는 이쪽으로 분류를 할게 라는 학습을 시작하고 클래스 2라는 거는 두 번째 분류니까 1번과 2번은 다른 점을 찾아낸 다음에 이것을 학습하고 골라내는 학습을 하는 게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자동차라는 그림을 주게 되면 사람이 분류해 놓은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학습을 하고 결국에는 이 그림은 자동차가 맞아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딥러닝은 데이터까지도 스스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자가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가학습은 이쪽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쪽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쪽에 넣어보면서 이것들이 분류가 잘 되었는지 스스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스스로 학습한 걸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학습의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어느 정도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 기계에다가 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딥러닝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 핸들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기계학습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서버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기계 안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굳이 서버를 갔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연산을 짧은 시간에 연산하기 위해서는 진짜 슈퍼컴퓨터급이 되는 서버들의 운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에서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최근에 광고를 많이 하던데 결국에는 애플 AI라는 거는 서버에 데이터를 올리지 않아도 기계 안에서 AI를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든 내 사생활과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다른 AI를 통해서 분석하겠니라고 서버에 데이터를 올리는 거에 대한 선택권을 유저한테, 사용자한테 주는 그런 새로운 컨셉을 또 만들기도 했죠. AI라는 건 어쨌든 딥러닝이라는 거는 서버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기계 안에 넣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학습이 완성된 이후에 넣을 수가 있는 게 딥러닝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예전에 작성한 자료인데 약 4년 전 2020년도에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Teachable Machine이라는 머신러닝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시간 나실 때 좀 더 보시면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TV를 끄거나 다른 행동들을 패턴을 정할 수도 있고 개가 들어온다면 이 개가 들어오기 원하는 거구나 해서 개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간단한 자동화도 이미 가능하다는 거죠. 티처블 머신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입력을 받고 프로세싱하고 아웃풋을 만드는 알고리즘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지나 소리나 그 다음에 포즈, 행동하는 동작들을 데이터를 받게 되고 이거를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는 사람이 이거는 이거야 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지정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는 그 머신이 이런 류의 데이터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레이닝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약 34개의 데이터가 개라고 알려주고 있고 약 22개의 그림이 고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개와 비슷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개로 분류를 하고 고양이와 비슷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고양이로 분류하는 머신러닝 아웃풋이 생기는 학습을 끝내는 거죠. 그런데 구글에서는 이러한 머신러닝 툴을 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까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지가 202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4년 전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구글은 이러한 내용들을 왜 무료로 제공하는 걸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AI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AI를 위해서 우리들이 일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 결국에 그 이득은 구글이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메타인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인데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간단한 예입니다. 만약에 당신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안다 모른다를 yes or no로 대답하면 됩니다. 당신의 수도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yes라고 하겠죠. 그러면 과테말라의 세 번째 큰 도시는 어디인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단숨에 얘기합니다. No. 같은 질문이지만 이게 기계에게 질문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엔 이 판단을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나 몰라를 얘기하는 거죠. 나 알아, 나 몰라를 쉽게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거죠. 그런데 기계에게 묻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다 검색을 한 다음에 진짜로 없으면
그때서야 없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싱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이 부분이 앞으로 AI에서 어떻게 극복이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딥러닝,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AI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3단계를 해결해내는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간단한 AI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세상에 적용이 되고 발전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